네, 반갑습니다. 헵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남편한테 잡혀 살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예 기가 죽을 만큼 잡혀 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난 남편한테 잡혀 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휘둘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포기하는 경우. 이것도 남편한테 사실은 잡혀 살고 있는 거의 일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콘텐츠들을 하다 보니까 심리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런 콘텐츠 찾아보시고 이런 분들은요, 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착하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 뭐 이 사람도 상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라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소가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남편한테 잡혀 살지 마세요 해서 그럼 우리가 남편을 잡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잡히다, 잡는다 이런 것은요, 인간관계, 특별히 부부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그 지시에 나머지 배우자가 무조건적으로 순복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헵시바님, 성경에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기 전에, 바로 전에 서로 복종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아주 기본 베이스는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낮은 자의 마음을 취하는 거죠. 근데요, 이게 되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논리가 어떻게 흐를까 보면은 요새는 더더구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힘의 논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능력 지상주의.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능력주의.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갑질을 해도 되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노력이 부족해서 뭐 이런저런 일밖에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되고 을의 입장이다. 그런데 나도 그러니까 갑이 되고 싶은데 내가 갑이 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되게 별 볼 일 없다 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세상적인 논리가 부부 사이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조금 더 학벌이 높아요. 이러면 그 사람이 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모든 의사결정들, 모든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냥 을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부부 관계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한쪽은 나는 그런 관점으로 인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자녀들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 일방이 지속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언행을 한단 말이죠. 존중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쪽은 난 당연히 너보다 더 가진 힘들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내가 너를 잡는 것은 당연해, 나는 논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한쪽은 아닌데 이거는 인격적이지 않은 방식인데 라는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잠시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되게 친절하게 해줘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요. 근데 친절하게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친절하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을이라고 규정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힘의 논리를 가져왔잖아요, 저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은 친절하게 한 게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선하게 대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기본 크리스천의 바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내가 친절하게 한 것이 마치 내가 서비스 직종인 것처럼, 제가 유튜버잖아요. 유튜버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 사람이 서비스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너가 잘하면 구독 눌러줄게, 너가 잘하지 않으면 구독 취소할게, 이런 식으로 약간 힘의 논리와 어떤 자본주의 논리로 저와 관계를 맺는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다시 한번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이후에도 계속 친절을 베푼다면
이 사람은 나를 힘의 논리, 자본주의 논리로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계속 친절을 베풀 때 그러면 이게 그냥 나를 이용 대상으로 되는 것이고, 이랬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요, 힘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던 그 친절이 굉장히 값싼 친절이 돼버리고 상대방이 그냥 이용해 먹는 어떤 진짜 서비스가 되는 거고, 거기에는 뭐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고 진짜 사랑이 주고받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했던 친절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소진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예 관점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사람이 힘의 논리로 나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자본주의 논리로 대했을 때 우리 관계는 건강할 수 없다는 것들을 먼저 가르쳐 줘야지 그 다음에 그 기본 토대 위에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서로한테 되게 잘해주는 분위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계속 지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분을 제가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걸 티를 안 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전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사형리를 읽어드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도 제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갑자기 갑질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되게 계속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은 뉘앙스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대등한 관계였는데 내가 만났던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계속 오기를 바라면서 나한테 계속 친절을 베풀었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이제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전도할 때 자신들한테 잘해주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전도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배우자 얘기를 하는데, 배우자의 관계는 특히 우리 자매님들 입장에서 진짜 사랑만 주고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 입장에서는 되게 용납해주고 그럴 수 있죠. 그래 남편도 화가 났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상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덮어주는데 좋아요. 이것도 너무 좋고 사랑의 방식이지만 그치만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되게 영리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차 운전을 하는데 나는 질서를 잘 지켜서 운전을 해요. 양보해주고 누가 끼어들어도 이렇게 조금 멈춰주면서 해줘요. 근데 옆에 있는 차선의 사람이 나한테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 차 옆을. 그랬을 때는요, 내가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나와서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사고가 났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이 적절하게 배상을 하고 보상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할 때 그제서야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합의 보는 거 없이 피해 보상이 적절히 되는 거 없이 제가 용서해줄게요 그냥 가세요 라고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도 또 다시 다른 차를 받고 나서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지 않겠죠. 이게 뭐냐면은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더 보태서 보상을 해줘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의 법칙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무마해주고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이고 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크게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공적인 설교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도 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나하나 막 이렇게 따지면서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또 되게 착하고 순한 우리 자매님들은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로 상대방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상대방이 계속 힘의 논리로 인간관계를 하고 자기의 아내까지도 그렇게 자기가 휘어잡으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사람도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관계를 맺을 거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럼 비겁한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라도 적절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쳐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보상받을 것들은 보상받고
받고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내가 마음이 상했으니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자매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은요 기본 바탕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가 사랑이다라고 배웠어요. 그게 자매의 본능적인 사랑의 언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자와 살면서 남자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다른 모드를 써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남자분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면 진짜로 무조건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남자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성숙하신 분들은 자매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잘하는 것은 자매의 성향상 이렇게 하는 거지 자매가 참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인지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남자분들은 사회에서 조건부의 어떤 충성들, 조건부의 사랑들 이런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이 더 장착이 많이 되어 있어요. 형제분들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베풀었을 때 그냥 우리를 더 가볍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편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약간은 감출 필요가 있어요. 감추고 그리고 조건적으로 제시할 건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뭐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요? 또 막 머리 아프게 저는 그냥 넘어갈래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요 결국 우리 자매의 성장에도 아까는 이제 남편의 성장을 얘기했는데 자매의 성장에도 크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혼생활을 하는 게. 근데 결혼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점점 더 큰 사회에 나갈수록 세상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직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연봉 협상을 해요. 그럴 때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자매들의 원래 어떤 스탠스 자체가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약간 요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매들 사이에 약간 배려이자 어떤 뭐 이렇게 인간관계 스킬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저 사람도 이 입장을 고려해서 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더 이제 많은 액수를 나한테 협상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회는 약간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남성의 문화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건 뭐냐면 되게 조건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필을 할 건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뭐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혹은 남편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 그게 여자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생색을 내야 되나? 나는 되게 무조건적으로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여자들 사이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통하죠.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약간 살짝 각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당신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나한테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되게 차갑게 한편으로는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남편 간의 관계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봤을 때 여자들 사이에서 정말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약간 자기밖에 모르는 되게 이기적이어 보이는 그러한 친구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자매들의 색인데 그게 그냥 얘는 뭐지? 하는 싶은데 그런 여자친구들은 사실 여자들 세계에서는 결국 도태되고 소외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남자들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철저하게 계산해서 너가 이만큼 줬네? 그럼 나는 이만큼 줘야지. 그리고 나도 이만큼 줬으니까 남편 이거 도와줘.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막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자가 요구하네? 당당해 보여. 자신감 있어 보여.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한테 더 해줘야겠다. 오히려 이렇게 더 받아먹는 그런 관계가 되면서 남편 입장에서는 또 뭔가를 해주니까 나는 이 여자한테 되게 잘하는 남편이네 하면서 또 자존감도 이렇게 또 충만해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기적이 보이는 그런 여자분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착하고 우리가 순하고 또 이렇게 크리스찬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데 정말 남편한테도 무조건적으로 베풀다가 막 기가 빨려버리고 나중에는 남편에 대한 막 경멸과 분노가 막 차고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너는 뭐하냐, 정말 이기적인 놈, 막 이렇게 막 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선하고 좋은 자매님들이 정말 많아요. 특별히 제 컨텐츠 보시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하면서도 제 컨텐츠 보시는 분들은 진짜 착하신 분들이 많구나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렇게 착하신 분들은 이 오래 참음과 사랑을 우리가 버리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좋은 성품이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건데, 그것도 가져가되 우리가 지혜롭게 또 제시할 것들은 제시하고 힘의 논리에 대해서, 자본주의 논리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 희생하고 있는데 남편이 만약 그걸 못 알아줘요. 그럼 남편한테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보이지 않게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참아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참아주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오늘 해산물인데 여기서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근데 내가 오늘 참고 고기 먹자 이렇게 갔어요. 근데요, 이게요, 남들은요 한두 번 그렇게 참아줘서 먹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삼시세끼인데 맨날 상대방한테 맞추고 있으면서 내가 속을 막 부글고, 나는 오늘 해산물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거고 유치한 것 같아도 매일 반복되면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 이래서 부부관계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근데 오빠 내가 오늘 해산물 너무 먹고 싶은데 오빠가 고기 먹고 싶어 해서 내가 오늘 고기로 양보할게, 이 정도를 쳐줘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그럼 남편이 나 고기 그렇게까지 먹고 싶은 거 아니고 오징어 먹고 싶은데 오징어 볶음 오늘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받으세요. 그때는 또 양보하지 말고. 이게 그래서 자매가 더 받는 스탠스로 가야지 결국에는 남편도 살고 자매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넉넉한 마음으로, 나는 너무너무 훌륭한 크리스찬이니까 그래 내가 끝까지 양보할게 하면서 한 번 더 아니야 내가 또 양보할게 하면서 한 번 더 고기 먹어, 이렇게. 이거 고기라는 거는 정말 작은 예시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양보하는 사람은 나야 라는 스탠스를요, 남편한테는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남편을 사실은 채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결국엔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돼야지 나도 살고 남편도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마지막까지 양보해서 남편한테 져줘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또 자매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냥 자매들 사이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동생들이나 내 자식한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남편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사랑이 채워져야 그 관계가 결국에는 건강하게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채워지면 내가 남편을 향해서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오징어 볶음이라는 이 사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이나 사소한 것들,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싸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많이 사과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그동안 먼저 사과하고 먼저 그냥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 저 사람도 미안해 하겠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남편이 확실하게 사과하고 나한테 뭔가 내 마음이 풀리는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또 우리 너무너무 여성스러운 여성성이 많으신 자매일수록 그냥 알아서 그냥 구슬려서 나를 회복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남자한테는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화가 너무 많이 났으니 예를 들면은 나를 위한 선물을 이 정도를 해줘라 라고 차라리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을 풀어줘라 라는 것들을요,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약간 TTTTTT 이렇게 스럽게.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당연히 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 아내랑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그것들을 행동에 옮겨요. 근데 대부분 말을 안 하고 또 간접적으로 눈치를 채게끔 만드는 약간 그런 방식들은, 그거는 우리 자매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눈치를 주면서 그냥 어떻게든 그냥 내 마음 내 속 풀어주겠지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도 그거는 아빠는 딸한테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주는 아빠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라면 그런 스탠스를 취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빠가 아니라 남편이잖아요. 남편이니까 우리도 그냥 어른 대 어른으로 내가 무엇이 서운했고 무엇이 너무 많이 화가 났는데, 예를 들면 점수를 표현했을 때 이 정도로 내가 화가 났다 라는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것도 약간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해야 되나요 생각이 들지라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매들 사이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숨겨요, 보통. 왜냐면 자매들 사이에서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티를 내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어요. 그것도 자매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도태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는 것이 자매들 사이에서는 배려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가 뭐 30, 40, 50 이렇게 만약에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는요, 자매들 사이에서도요, 너무 지나치게 숨기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조금씩 우리가 남성성하고 섞여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남자를 만나서.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그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감정도 너무 그렇게 숨기지 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는 내가 부정적인 감정 있는 것들,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 당연히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제시를 해서 가르쳐 줘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 그런데 내 마음을 숨기고 내 마음을 알아맞혀봐. 이거는 우리가 아직은 이제 미숙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자매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모두가 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만 꺼내내면 그것도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긍정적인 감정만 꺼내내면 그러면 자매님 입장이 너무 어려워진다. 그래서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내가 있는 내 속마음 그대로를 우리 남편한테 오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 진리 가운데서 그리고 자매의 여성성을 지키는 부분들에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잡혀 살지 않으시고 또 그렇다고 잡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그러한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누군가가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 권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잡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힘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남편 혹은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집안의 기강을 확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동등하게 의사소통하고 나누고 결정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남편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의사소통하다가 중요한 문제의 최종 결정에 있어서 남편한테 무게중심을 두라는 뜻인 거죠. 무게중심을 두라는 뜻이지 남편한테 절대적인 권력을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이해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아내의 기둥된 역할이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20%고 나머지 80%가 팔로워십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이요, 사실은요, 남편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요, 아내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요, 정말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데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전부가 다 무너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내분들 화이팅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가정사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것들 궁금하시거나 하면은 상담 메일로 찾아오시고 또 햅스바 맘카페 들어오셔서 기도 모임과 또 앞으로 이제 저희 아이들 암송 교육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컨텐츠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